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리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리따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리따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리따님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묻지 말까요? 요약을 잘 못하겠어서. 오케이. 그냥 들어보는 게 기묘한 이야기. 훨씬 좋다. 네.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따님의 기묘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리따예요. 이번 사연은 제 직장 동료가 겪었던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오호. 준비해봤고요. 예. 참고로 저는 항공사 쪽에서 공항 서비스 담당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장 동료 중에서도 한국인이 좀 있어요. 저는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 한국인 직장 동료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현지 조업사 여직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해외 이야기구나. 네네, 맞습니다. 근데 등장인물은 한국인과 현지인, 여기 해외 현지인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필요한데, 제 동료의 이름은 가명 연수고요. 연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오, 예. 네, 연수가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된 계기도 정말 기묘한데, 연수가 원래 이름이 연수가 아니었대요. 연수 원래 이름은 가명 수진이었대요. 근데 1살, 2살일 때 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물론 모든 애기가 다 울지만 연수는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부모님이 병원에 여러 번 데려간 거예요. 애가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근데 병원에서 다른 이상은 하나도 없는데 애기 눈이 너무 건조하다고 했대요. 눈물도 자꾸 나고 눈도 계속 이렇게 빨갛게 충혈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막 안약을 넣고 뭘 가진 노력을 해도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현상이 나아지지를 않아서 부모님이 노력을 계속해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연수 친할아버지가 추천해주신 용하다는 절에 갔대요. 예. 근데 거기 계시던 주지스님이 연수를 보자마자 나가달라고,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나가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연수 어머님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연수 어머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만큼 어머님 죄가 큰데 절에 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가시라고. 근데 연수 어머님이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셨대요. 사실은 연수 어머님이 연수를 막 가지셨을 때 엄청 심한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이상한 모임에도 들어가셔서 활동하시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옳지 못한 무당을 만나셔서 그 무당이 연수 어머니 보고 신병 와서 그렇다, 신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너 뒤에 애기 동자가 있다, 너는 그 애기 동자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가짜 신내림을 진행을 한 거죠. 신줄도 없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연수 말로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갖고 돈도 엄청 날리시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휘둘리시고 그러셨는데, 연수 아버님이 제발 정신 차려라, 곧 애기 엄마 될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너 포기 안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셔서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머님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도 다잡으시고 다행히 우울증을 이겨내셔서 무사히 연수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대요. 근데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도 아닌 게 동자인 척 흉내내는 독하디 독한 어린 귀것이 연수 목에 매달려서 연수 얼굴을 마주보고 연수 두 눈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듯이. 그러면서 연수 귀에 대고 눈 떠 이러고 소리치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연수는 앞으로 살면서 보면 안 될 걸 보고 들으면서 살 수도 있겠다고 하셨대요. 어머님이 하신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님 필줄이 고통받게 될 거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연수 어머님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울다가 내 딸 진짜 잘못될 것 같다,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뭔가를 직접 해줄 수는 없대요. 해주고 싶지도 않고 다만 굳이 꼭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자기가 자기 선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더 늦기 전에 그냥 한국 뜨라고. 네, 이 정도는 단순하게 이사 가고 지역을 옮기고 이런 건 어림도 없다. 한국을 뜨라고 하셨대요. 이게 그 귀것이 어설픈 귀것이라 어떤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지는 못한 것 같고 바다를 건너간다거나 아니면 하늘길로 간다고 하면 따라가진 못할 것 같다고 하셨대요. 예.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로 한 날하고 가까운 시일에 아기 이름도 바꿔라. 그리고 계획한 날짜도 여러 번 바꾸고 아기는 혼자 못 가지만 엄마 아빠는 날짜도 따로 가라. 그리고 갈 때 웬만하면 다른 나라 경유해서 가라.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되게 당부하시던 게 연수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절대 말 걸지 말라고. 그리고 그 무언가가 연수한테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거나 반응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보이긴 보이더라도 엮이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더 이상 해드릴 말 없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는 거는 저희도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그냥 고민만 하시는 채로 생활을 계속 하시는데 연수가 자지러지게 오는 현상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죠. 아기가 하도 울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 안 나오는 목소리로 계속 울고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도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시력에 영향이 갈 것 같다.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차도가 안 생기니까 이거 사단 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냥 내가 한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우리 애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바에는 믿어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수진이에서 연수로 바꾸고 당시 아버님의 친구분이 이미 다른 국가에서 터를 잡아 놓으셨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이민 오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도 연수의 그런 증상들은 차차 줄어들고 평범하게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는 자기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여러 존재를 보고 들으면서 자랐대요. 스님 말씀대로 연수 부모님께서는 연수한테 네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나 듣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격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연수가 아직 뱃속에 있을 적에 어머님의 그런 실수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연수한테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자랐다더라고요, 연수가. 그래서 지금은 30이 넘었는데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렸대요. 그런 걸 보고 듣는 게. 그리고 그런 존재한테 지금껏 살면서 특별하게 해코지를 당했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대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어쩔 때는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오히려 저게 사람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연수의 이런 디테일한 배경은 제가 이번 일을 물어 가면서 알게 된 얘기긴 한데 사실은 연수가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본다는 거는 제가 연수랑 처음 직장 동료가 되면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대요. 그냥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이 이 얘기를 알고 있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연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런 존재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무속이라는 방대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거는 사실 몇 년 전에 돌비님 채널 알게 되고 나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나서 사실 조금씩 개인적으로 인정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연수가 겪었던 일들을 저도 충분히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에 연수 얘기를 막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거리를 두기도 했었어요. 근데 공항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냈던 비행기가 에어리턴이라도 하게 되면 몇백 명의 승객을 한꺼번에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3일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럴 때도 있는데 연수는 같이 일하면 일해볼수록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배경이 어찌 됐던지 간에 이 사람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그런 배경은 그냥 무시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비님 인천국제공항 가보시면 카운터에서 이렇게 체크인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네. 네, 한국에서는 보통 한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시면 체크인이나 아니면 게이트에 있는 직원이나 승무원까지 대부분 같은 항공사 직원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외국계 항공사마다 본사 직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공항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체크인 카운터 아니면 게이트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직원들은 현지 조업사하고 협업을 해서 현지인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수랑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현지 조업사에 어떤 여직원이 있는데 나이는 20대 초반이고 너무너무 예쁜 친구였어요. 서비스업은 보통 손님 응대할 때 친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현지 친구들은 사실 한국처럼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별로 없어서 승객 응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생글생글 웃고 생긴 것도 너무 예쁘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엽고 순수해서 저랑 연수는 그 친구를 레몬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예. 비타민처럼 너무 상큼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얘기의 진짜 주인공인 이 레몬이는 또 너무 예쁜 짓을 하는 게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희 같은 한국인 직원을 보게 되면 막 막내 동생처럼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애교 피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기특하게도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한테서 금전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곧 갈 거라면서 돈도 열심히 모으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그런 레몬이가 최근 한 반년 사이에 너무 다른 이미지로 바뀐 거예요. 레몬이가 원래 너무 예쁘고 성격도 통통거리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조업사 여자 직원이든 남자 직원이든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달 사이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일하다가 중간에 까투리 시간이 나면 엎드려서 잔다던가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다던가 화장도 전혀 안 하고 쾌행하고 말라가고 하여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한테 그랬어요. 야, 레몬이 있잖아. 요즘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연수가 되게 알 수 없는 표정을 하면서 저한테 레몬이가 변하긴 변했지. 변할 수밖에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뭐 들은 거 있어?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조금 머뭇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반년 전쯤에 레몬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었대요. 근데 랜선 남자친구죠. 레몬이 SNS에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관련된 거나 한국 좋아하는 외국인인 거를 엄청 티내는 게시글이 도배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보고 어떤 한국 남자가 말을 걸은 것 같대요. 근데 그 남자가 처음에는 간단히 너 한국 좋아하냐? 나도 네가 사는 나라가 궁금하다. 나중에 꼭 놀러 갈게 이러면서 친구가 됐나 봐요. 근데 레몬이는 이런 상황이 너무 설레고 좋았나 봐요. 그 남자 SNS에 그 사람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자기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이후로는 거의 24시간을 폰만 붙잡고 둘이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레모니가 그 남자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 비록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레모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둘이 거의 한 2달 정도를 채팅뿐이었지만 정말 진지한 사이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 남자도 영어가 서툴고 레모니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대화하는 데는 벽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둘 다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노력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레모니가 아무래도 그런 이성한테 관심도 많을 나이고 이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전화나 영상통화 같은 걸 좀 해보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끝을 좀 흐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레모니가 좀 서운한 티를 낸 거죠. 너도 나 좋다면서 언제까지 우리 채팅만 하냐. 나는 너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고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해보고 싶다 이러고 어리광을 좀 부렸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레몬아 사실 나 지금 되게 아프다. 큰 병에 걸렸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고 맨날 누워있고 그래서 너한테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레모니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너무 미안하다고 몰랐다 그렇게 아픈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고집 피워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도 레몬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실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거를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비록 채팅뿐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레몬이를 보고 남자도 감동을 했는지 둘 사이는 점점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랑의 랜선 연애가 이어지면서 레몬이는 거의 미쳐 있었대요. 한시도 그 남자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레몬이랑 사실 업무상 별로 겹치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거는 아니었어서 그냥 한 번씩 볼 때 최근에 레몬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사이에 뭐 레몬이가 특별하게 이상한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레몬이가 그렇게까지 그 남자한테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된 계기가 그 남자가 레몬이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나 다 나으면 꼭 너랑 결혼하고 싶다. 아직 우리 한 번도 못 만났지만 우리는 운명인 것 같다 이러면서 너랑 꼭 결혼하고 싶다. 막 이렇게 레몬이를 엄청 설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몬이는 세상을 가진 것 같았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우린 진짜 운명이야. 이 남자 다 나으면 우리 바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레몬이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자의 병세가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레몬이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는 널 위해서면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한국에 어떤 주소를 주면서 부탁을 하더래요. 네가 한국에 날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보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나를 좀 보러 와주면 안 될까?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레몬이는 가뜩이나 한국을 되게 가고 싶어 했던 친구였고 또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레몬이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공항 일 끝나면 투잡 뛰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남자랑 연락이 좀 뜸했는데 일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레몬이도 연락은 잘 신경을 못 썼대요. 그냥 그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한국에 간다. 연차랑 휴일을 껴서 한 일주일을 비워가지고 오로지 그 남자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인터넷에서 사람을 만난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도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믿고 해외로 나가는 일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레몬이도 그렇다 보니까 주변인들한테는 온라인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래 가고 싶었던 한국에 드디어 놀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더라고요. 레몬이 본인도 그 남자에 대해서는 단 1g도 의심을 안 했대요. 혹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사기꾼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갔다더라고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두고 했던 친구라서 한국에 도착해서 그 남자가 건네준 주소로 찾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대요. 가보니까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가정집 같은 느낌이었고 얼마나 떨리고 설렜겠어요. 그 집 문 앞에서.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벨을 눌렀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길래 레몬이가 나름대로 준비한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레몬이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이 열렸대요. 그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설레던 레몬이는 문을 열어주신 아주머니랑 얘기를 좀 나누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대요. 아주머니는 그 남자의 어머니셨고 그 남자가 그 며칠 새에 병세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레몬이는 주저앉았죠.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그때 감정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서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슬펐대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 세상에 없고 더 이상 얘기 나눌 수 없고 그렇다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런 레몬이의 모습을 보시던 그 남자 어머니께서 레몬이 손을 잡으시더니 잘 못하시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My son want to marry you 이러시더래요. 레몬이 생각에는 아마 자기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대요. 레몬이는 또 그 얘기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죠. 이런 안타깝고 아련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레몬이도 잘 못하는 한국어로 본인도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하려고 나는 하고 싶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눈이 번쩍 하시더니 오케이? 오케이? You 오케이? 이러시더니 잡은 손을 그대로 끌고 차에 태웠대요.
어디론가 계속 가는데 레몬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슬프고 눈물은 계속 나고 진도 빠지고 해외에서 막 왔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같이 가는데 어느 마당이 넓은 집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레몬이가 연수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알록달록한 예쁜 집이라고 했대요. 아, 네. 연수 말로는 그냥 당집 같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실 그 후로 레몬이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대요. 왜냐면은 몇 시간을 울고 이러니까 탈수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막 메스껍고 눈앞도 흐리고. 근데 그 사이에 그 남자 어머님이 버벅거리면서 또 영어로 너 여권 어딨냐? 여권 달라고. 그리고 네 가족들 이름 다 적어봐라. 종이 주면서. 너 형제 있어? 자매 있어?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았대요. 그 뒤로 레몬이가 그 알록달록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 평상에 쓰러져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자다가 깼나 봐요. 근데 깨보니까 다시 그 남자 집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그 남자 집에서 다 지내고 왔다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레몬이한테 친엄마처럼 정말 잘해주셨고 레몬이를 뉴 베이비라고 부르시면서 밥도 해주시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 관광은 못했지만 그래도 레몬이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다가 연수한테 뉴 베이비가 뭐야? 이러니까 아마 그 남자 어머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어로 모르겠으니까 번역기를 돌리신 것 같은데 아마도 새아가라는 단어를 돌리신 게 아닌가 싶대요. 이게 새아가라는 게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부르는 맞아요. 호칭이잖아요. 근데 새아가를 번역하니까 뉴 베이비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레몬이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엄청난 일을 겪었으니까. 근데 얼마 뒤부터 잠을 자면 꿈에 그 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무슨 말을 뭐라 하는데 레몬이한테는 뭘 하는지 안 들린대요. 근데 레몬이는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면 현실에서 한 번도 못 만나고 떠나보낸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꿈에서라도 나와서 나를 보러 와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꿈속에서 남자친구를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고 이제는 안 아프냐고 손도 잡아줬대요. 근데 그 후로 레몬이는 계속 꿈속에서 그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날들이 며칠 지나면서 연수 눈에 레몬이가 띈 거죠. 네. 이제 연수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연수는 업무상 저보다 레몬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레몬이가 휴가가 끝나고 며칠 안 돼서 그날도 레몬이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 응대를 하고 있는데 체크인 카운터 가보셔서 알겠지만 카운터 옆에 위탁 수화물 놓는 벨트 있잖아요. 그 레몬이 카운터 옆에 있는 수화물 벨트에 어느 빼빼 마른 동양 남자가 올라가 있는 걸 연수가 본 거예요. 수화물 벨트는 해당 카운터 직원이 조작을 하거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서 수화물 벨트 위로는 직원도 웬만해서는 안 올라가요. 왜냐면 조작을 잘못하면은 벨트 움직이면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 벨트 위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연수가 위험하니까 그 남자한테 가서 이거는 다 여기 나라 언어로 진행이 된 겁니다. 손님 거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연수를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빤히 쳐다보더래요.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연수가 아차 싶었대요. 아, 이 남자 사람 아니다. 그때가 연수가 어릴 때 못 모르고 실수로 자기 또래 귀신한테 말을 걸었던 거 이후로 처음으로 한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명했대요. 전혀 위화감이 없고 그냥 일반 사람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당황했는데 물론 정신 차리고 다시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서 계속 업무를 봤대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실수한 게 본인도 놀란 거예요. 자기 절대 실수 안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곁눈질로 이렇게 힐끔힐끔 그 남자를 지켜보는데 그 남자가 몸은 레몬이 옆에 딱 붙어서 눈은 연수를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레몬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레몬이랑 대화를 좀 해보려고 업무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마감 시간이 돼가면 레몬이는 항상 저희 옆에 쪼르르 와가지고 조잘조잘 수다를 떨거든요. 마감 때까지. 근데 휴가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마감 사인 나기도 전에 그냥 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급하게 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대화해볼 타이밍을 매번 놓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는 동안 레몬이 옆에는 항상 그 동양인 남자가 따라다녔고 그러면서 레몬이 분위기도 점점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일 끝나면 맨날 어디 급하게 가버리고 연수 생각에는 분명히 저 남자가 레몬이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연수 같으면 평생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친구 아니면은 부모님마저도 옆에 뭘 달고 다녀도 본인은 일절 신경을 안 써고 절대 귀신한테 말 걸지 않고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시하면은 보통 며칠 지나면 사라지고는 하더래요. 근데 이 남자는 일주일이 다 돼도 레몬이 옆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업무 중간에는 계속 연수를 쳐다보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거는 아무래도 30년 이상을 이 나라에 살았어도 현지인한테 동양 귀신이 붙어있는 건 처음 보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연수가 레몬이를 너무너무 애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쓰여서 한날은 레몬이한테 못 참고 말을 걸었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업무 마감 시간이 돼가니까 레몬이가 또 주섬주섬 급하게 어딜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대뜸 연수가 레몬이한테 레몬아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이랬대요. 네. 근데 레몬이가 되게 당황하더래요. 그래서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저녁에 일도 좀 있고 좀 바쁜데 이러면서 거절하려고 하길래 연수가 괜찮아 너 이 일 있는 거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 어때? 이렇게 밀어붙였대요. 그랬더니 레몬이가 뭐 곤란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다가 그냥 결국에 알겠다고 했대요. 사실 레몬이도 연수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항을 나와서 한참을 레몬이 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0시 정도였는데 집에 도착해서 연수는 집도 한번 둘러보고 하는데 별거 없더래요. 근데 사실 연수가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본다고는 해도 평생을 이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속적인 지식이 아예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연수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했던 거예요. 뭘 자기가 뭐 해결을 해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레몬이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저런 거를 달고 다닐까? 그냥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레몬이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하더니 본인은 갑자기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연수는 레몬이가 일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어디 가려나 보다 늦었으니까 나도 같이 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만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했더니 레몬이가 되게 수줍게 이렇게 웃으면서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연수가 너무 좋다 젊다 좋을 때지 그러면 나는 안 갈 테니까 다 놀고 남자친구 보고 꼭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 이랬더니 레몬이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남자친구를 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연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죠. 확실히 이상하잖아요 지금 레몬이가. 그래서 그냥 연수가 대놓고 물어봤대요. 야, 너 요즘에 이상하다. 남자친구를 꿈에서 만난다니 그게 뭔 소리냐?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레몬이가 SNS에서 남자를 알게 된 것부터 한국 가서 있었던 그런 일들까지 자세하게 연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레몬이 옆에 있는 그 남자를 보는데 이제 저게 레몬이 남자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마치 레몬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은데 레몬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레몬이 입에다가 귀를 가까이 갖다 대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레몬이도 꿈속에서 남자친구랑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입만 뻐끔거리고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들을 수 없는 것 같았대요. 근데 솔직히 그 얘기 듣고도 뭐 연수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궁금증만 해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러고 위로해 주는데 레몬이는 그냥 엄청 신나 보였대요. 괜찮다고. 자기는 잠만 자면 남자친구 만나니까 하나도 안 슬프고 안 외롭다고 했대요. 빨리 자야 되니까 빨리 눕자고. 그러면서 레몬이가 알약을 하나 탁 털어먹는데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요새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짬만 나면 자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먹어야 잠이 온다고 하면서 약까지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레몬이를 보고 대박이다. 그래 얼마나 보고 싶고 하면 약까지 먹나. 근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여차저차 자려고 이렇게 나란히 누웠는데 연수는 너무 싱숭생숭한 거죠. 레몬이가 겪은 일들도 그렇고 계속 레몬이 옆에 따라다니는 저 남자도 그렇고 왜 그 남자 어머니는 레몬이를 당집에 데려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알록달록한 집은 당집 같은데 레몬이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네 옆에 뭐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뜬 눈으로 있는데 그 남자가 처음으로 연수한테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나 보이죠? 나 보이죠? 이러더래요.
근데 연수는 늘 그랬듯이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연수한테는 항상 겪어오던 당연한 일이래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발 레몬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을 계속 걸더래요. 연수는 한사코 무시하는데 남자 혼자 그냥 연수한테 막 주저리 늘어놓더래요. 대충 내용이 나도 정말 레몬이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몸이 아픈 못난 놈이라 레몬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다. 근데 레몬이는 자기 같은 놈 잊고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원한 적도 없는데 자기 엄마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내 아들 어쩌냐면서 레몬이를 꼬드겨가지고 억지로 사혼제를 치렀다는 거예요. 원래 사혼제는 죽은 남녀가 이어져야 맞는 건데 레몬이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시키지도 않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기도 정신 차려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레몬이 옆에 붙어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 남자는 레몬이가 한국에 오기 훨씬 전에 죽었대요. 근데 그 남자 엄마가 결혼도 못하고 떠나버린 자기 젊은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본인이 아들인 척하면서 레몬이를 한국에 오도록 꼬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랑 연줄이 좀 있었던 여자랑 이어놔야 아들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들 행세하면서 레몬이를 속였다는 거죠. 와. 근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레몬이 꿈에 나타나서 제발 나 잊고 새 인생 살아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잊어야 나도 떠날 수가 있다. 제발 나를 놔줘라. 아무리 말을 해도 레몬이는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더래요. 심지어 레몬이가 꿈에서 약간 잠자리까지 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수한테 제발 레몬이를 도와줘라. 내 얘기를 좀 전해줘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러더래요. 연수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대답도 안 하고 눈 딱 감고 자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울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쌍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날 무시하지? 대답을 안 하네. 다 들리잖아. 개 같은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날 그렇게 밤을 새고 아침이 돼서 레몬이랑 연수는 준비를 하고 같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레몬이는 많이 잤는데도 피곤해 보이고 연수는 당연히 한숨도 못 잤으니까 피곤하고 둘 다 꼴이 말이 아니었대요. 근데 남자는 밤새 지가 조잘거려도 연수가 반응을 한번 안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레몬이 옆에 붙어 다니더래요. 출근길에 연수가 레몬이한테 물어봤대요. 레몬아, 너 꿈에서 만나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아? 근데 네 말대로라면 그 남자는 죽었잖아. 내 꿈에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레몬이는 되게 행복한 얼굴로 상관없다고.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자기 평생 잠만 자도 좋다고 했대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어. 어제 재워줘서 고마웠어. 하고 이후로도 그냥 평소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얘기 중간중간에 제가 야 사혼제 그거 영혼 결혼식 아니야? 헐 대박 막 이러니까 연수가 그게 뭐야? 나도 못했는데 영혼이 결혼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는 보이긴 보여도 저보다도 그쪽 지식이 아예 없는 친구다 보니까 레몬이 일을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네가 보이고 들리고 사정도 다 알게 됐으면은 좀 도와주지. 너도 레몬이 걱정하지 않냐. 레몬이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 남자도 불쌍하다.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맘대로 해버려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입장이 된 게 아니냐. 네가 레몬이한테 그 남자가 했던 말 전에라도 좀 주지 왜 무시했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연수가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애초에 그 남자 말을 안 믿는데요. 난 귀신 말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 엄마가 맘대로 그렇게 했다 이런 말도 안 믿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새 아가를 번역기 써가지고 뉴 베이비라고 할 정도로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이 아무리 번역기를 썼다고 해도 젊은 여자애가 사랑에 빠질 만하게 대화가 가능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대요. 그 남자 몰골을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진짜 아파서 잘못된 것 같긴 하대요. 레몬이랑 서로 사랑했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현실에서는 연애고 결혼이고 가망 없어 보이니까 자기 엄마한테 나 죽으면 이런 애 있는데 그 사혼제인가 뭔가 그거 시켜달라고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남자는 레몬이 말이 안 들리니까 레몬이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못 들었겠지만 레몬이랑 어젯밤에 자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 중에 연수가 물어봤대요. 근데 너 자기 전에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냐. 침대에 다 묻는데 이랬더니 레몬이가 하는 말이
꿈속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날은 화장을 하고 잤더니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꿈에서 되게 표정도 어둡고 이래갖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기가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잠을 자면 남자친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맨날 화장을 하고 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연수 말은 그 남자가 정말로 레몬이가 자기를 잊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랬다면 꿈에 안 나오면 그만 아니냐. 자기 의지대로 레몬이 꿈에 나와서 자기를 잊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레몬이가 못 듣고 계속 방황을 하는 거라면 그럼 반대로 자기 의지대로 꿈에 안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예. 레몬이가 서서히 잊을 수 있게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남자도 레몬이 갖고 노는 것 같다고. 재밌는 것 같다고 둘이.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그 남자가 너한테 왜 도와달라고 했겠냐. 그럴 필요 없지 않았겠냐. 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면은 그랬더니 몰라. 원래 귀신들 하는 짓은 알 수가 없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예. 이러면서 레몬이도 어리긴 하지만 성인이다. 도와줄 생각 없다고. 너도 모르는 일인 척해. 네가 레몬이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는 자기의 평생의 철칙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레몬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철칙을 깨트리기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레몬이한테 그걸 알려주려면 자기가 뭔가를 보고 들었다는 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싫은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내내 들으면서는 엄청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연수 마인드로 다시 바라보니까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심각해서 뭐하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레몬이가 스스로 알아서 이겨내는 게 맞겠지. 이 모든 선택은 어쨌든 레몬이가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가끔 물어봐요. 연수한테. 야, 레몬이 옆에 아직 그 남자 있어? 이렇게 하면은 있어. 계속 있을 듯. 이러고 딱 끊어요. 내용을 길게 끌질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있냐 없냐 그 정도만 물어보고 마는데 레몬이는 여전히 어둡고 일하다가도 엎드려서 자거나 수시로 멍을 때린다든지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전 레전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 리따님. 목이 너무 아프네요. 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이 이야기도? 저는 이 얘기 최근에 들은 얘기고 네. 연수의 백그라운드는 사실 계속 안 믿고 있다가 네네. 제가 이런 쪽에 믿음을 가지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런 류의 얘기는 들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야. 근데 안 믿고 그냥 다 버리는 얘기로 한 귀로 듣고 흘리다가 네. 이제는 하나씩 꺼내서 귀종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 기가 빨립니다, 리따님. 기가 빨릴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이야기 잘 해주셨고 항상 또 리따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리따님. 들어가세요. 네. 와,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진짜 너무 반전에 막 충격에 굉장히 섬뜩한 부분도 있고 그냥 기묘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섬뜩한 이야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 복합적인데도 이야기 정리를 이렇게 잘 해서 전달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리따님이 전달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레전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